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오늘 선정됐습니다. 18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 얘기가 공식화된 것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때였는데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 김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라고 공식 언급을 했었습니다. 14년 전 일인데 그때 제가 청와대 취재할 때였고요. 제가 그 김 대통령의 발언을 제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당시 리포트 잠깐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49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현대전은 첨단 공군력이 좌우한다며 국산 공군 장비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곧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고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 공군을 21세기 항공우주군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2015년까지는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야 2015년 이제야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고인이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은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FX 사업을 공군에서 담당했었던 공군 예비역 대령 권재상 공사 명예교수 그리고 군사 전문가입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력 전투기를 선정했는데 로키드 마틴의 F-35A를 선정했는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이건 또 뭐냐? 어떻게 다른 거냐?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양 의원님이 좀 설명을 쉽게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대한민국의 전투기들은 일단은 굉장히 고성능인 최고 성능의 소위 하이로우 이제 그런 개념이 뭐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 그 개념에 따른다면은 고성능 전투기는 해외에서 도입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이 약간 좀 그것보다 성능이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은 좀 숫자가 많이 필요한 전투기는 국내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해외 도입을 하는 것이 이번에 작년에 사업이 됐던 그 FX 사업이라고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약간은 좀 이렇게 한 세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KFX 사업, 보람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비용은 왜 저 18조 원 저 KFX가 더 많은 거죠? 당장 숫자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차기 전투기 사업은 불과 40대를 구매하는 데 불과합니다. 하지만은 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최소한 한 150여 대 이상을 생산을 하고 이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재료 비용으로 봐서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까? 의지의 문제죠. 예.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 조종사들이 우리가 만든 전투기로 조국을 수호한다라는 자부심에 하나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전쟁에서 주요한 무기로 사용될 전투기 시장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올릴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 수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예. 실제로 수출 잘 개발이 되면 수출할 길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나요? 그게 이제 저로서는 이번 결정을 놓고서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요? 첫째, 앞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14년 전에 네. 그 시절에 결정되었더라면 매우 우리는 넓은 시장을 노릴 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지금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 국제 전략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경제적 여건이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항공전에서 기대되는 전투기의 성능이라든가 예. 거기에서 추가되어야 될 무기들의 성능들이 개념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전투기가 국산화가 돼서 앞으로 미래 시장에 나갈 때쯤에 된다면 틈새를 노리는 부분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시장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굉장히 예.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수입하는 주력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 기능이 있는 5세대라고 하고요. 예. 이건 3.5세대라고 하던데요. 4.5세대 4.5세대. 예. 그러면 아예 우리가 개발하는 김에 지금 늦었다고 하시니까 예. 더 성능이 좋은 걸로 개발해서 수출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KFX가 바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예.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우리 기술력이라든가 상황도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가
기어가던 사람이 달려가거나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터보 프롭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훈련기 KT-1이라는 훈련기를 프로펠러 훈련기를 개발을 한 이후에 예.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이제 그 T-50이라는 이제 제트 훈련기가 나왔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 2010년대 들어서 전투기를 본격적인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한순간에 건너뛰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기술만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사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도 해외 기술들을 많이 좀 적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어떤 우리가 해외 제품을 팔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런 기술들을 국내에 잠재적인 역량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예. 결국은 반드시 어느 그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과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사이에 절충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4.5세대 정도다. 예. 즉 그러니까 스텔스기의 기능을 100% 구현은 못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그런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스텔스기 성능을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후에 좀 충분히 좀 더 우리가 기술이 쌓이고 할 때는 충분히 구현을 하겠다. 네. 약간은 조금 좀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전략일지 모르지만은 예.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뭐 어떤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스텔스는 레이더 탐지를 막는 그 기능이고요. 오늘 카이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대한항공 카이가 팽팽하게 경합했는데 카이가 선정됐고요. 이 카이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14년 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또 하나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바로 항공의 국산화 또는 미래 공중시장의 개입 이런 목표를 두고서 국내 경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대기업들이 모두 다 항공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던 시절입니다. 예. 그것은 마치 20세기 말에 21세기를 전망하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음 세기에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산업 부분에 기초 기술과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인 수준에서 통폐합을 시도를 해가지고 예. 국가가 40%를 담당을 하고 그 당시 상위 랭킹 그 기업 실적 그 3등 안에 있던 회사들이 20%씩을 내 가지고 카이라는 항공 회사를 새로 만들었던 그 시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절에 그때 이 항공기를 개발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생산했던 모델도 없고 아이템도 없기 때문에 공군에서 필요로 하고 앞으로 미래 시장도 개척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찾은 것이 훈련기와 차기형 전투기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개념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카이는 그 당시 새로 창설되면서 그 당시 상위 세계 그룹에 있던 대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흡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이번에 경쟁이 되었던 대한항공 같은 회사는 빠졌습니다. 그런 거는 그 당시 대한항공은 이미 F5 전투기라든가 500MD라는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예, 예. 또 미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을 정비 지원해 주는 경험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견해의 차이와 미래 전략의 차이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가 예. 나중에서 다시 참여를 해서 카이가 선택되는 결론에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또 다음에 조금 더 예. 하겠습니다. 지금 저건 뭐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T50과 FA50 이제 그 기종입니다. 그러니까 T50이라는 것이 훈련기로 쓸 때는 T50이고 그게 카이가 개발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카이가 이제 개발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이 모형과 사실 같은 기종입니다. 예, 그거 좀 그래서 보여주시죠. 이 T50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FA50이라는 경공격기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무장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그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항전 장비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 어떤 이 지상 공격이라든가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T50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러한 무장들을 전부 이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순수히 비행 훈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A50, K50이 다 카이가 개발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카이가
이제 대한민국 경우에 이제 당시에도 역시 그 해외 그 도입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KF-16 그리고 F-16 전투기를 국내 생산을 한 그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절충 교육 형식으로 해서 예. 그 미국의 좀 기술을 좀 받고 거기에 우리 공군의 피로도를 높여서 거기에 이제 더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훈련기와 이 관공급기를 같이 쓸 수 있는 기종을 만들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이 T-50 기종입니다. 이건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이것을 세대 구분하기가 조금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굳이 얘기하자면은 한 4세대 이상. 그래서 이제 사실 4.5세대다 4세대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4세대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뭐 도구 파이트하고 공중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보이지 않는 거리, 한 100km 정도 있는 거리에서 그냥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일단 4세대고, 그다음에 4.5세대부터는 얼만큼 이 안에 있는 항정자미, 그러니까 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얼만큼 잘 탑재되어 있느냐. 예. 그런 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요즘 전투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 얼만큼 좋은 항전 장비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예. 이 전투기의 가격과 성능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죠.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F-35로 선택이 된 차기형 전투기하고 공군에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그 KF-X하고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세대의 차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전투기 설계 개념상의 차이입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 F-35는요, 미국이 서방적 무기를 쓰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목표로 해서 예. 지금 쓰고 있는 전투기들을 다 한 가지로 규합해서 한 기종으로 써서 연합 합동 작전이 용이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정보와 데이터를 나누어 쓰면서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자전 능력을 극대화한 항공기이고요. 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전투기는 앞으로 사용할 한국군의 전투기가 F-35급의 고급 전투기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충분한 대수를 확보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예. 과거에 있었던 전투기를 약간 개량해서 과도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네. 제작 연습 겸 미래 전장에서의 수량적 부족 문제를 메꾸기 위한 예. 개념으로 만든 항공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세대의 개념으로 비교를 하거나 전투력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자, F-35 그 화면이 있으면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은 지금 와서는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만은 예. 몇 가지를 수정하면서 추진하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F-35, FX를 도입하는 그 수준의 항공기는 우리는 고성능 항공기 하이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미국이나 우방국들은 로급 전투기의 새 세대 대체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투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 개념과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전투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전투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트 전투기들, 저는 세대 구분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세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투기들의 미래의 단순 연장선상에서 수적 부족 문제를 보완하면서 약간의 성능 향상을 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 전장에서 설 자리가 굉장히 좁아질 것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뜻이 있고요. 근데 또 뭐 하나는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전투기를 사고자 하는 나라들이 매우 경제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를 보완을 해야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이 전투기의 성능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움급이라고 얘기하는 중간형 성능을 예. 보다 더 강조를 해서 하이급에 가깝게 올려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기술과 자본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 방법과 추진 방법의 여러 가지의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항공기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더 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비용도 더 들고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철학적 선택입니다. 어떤 전장에서 이 항공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항공기 성능 기대치를 예. 분명하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공군이 제일 원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뭐 우리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 분야에서 오래 연구를 하시고 실무를 해보신 분들의 마음속에서 제일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러한 성능을 지금 우리가 당장 끌어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자꾸 어떤 뭐 기술 이전, 그러니까 어떤 좋은 성능을 지금 당장 가지려면은 먼저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 기술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배워야 될 텐데 예.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단계도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한 발걸음이 아닌가. 물론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것이 성능을 만약에 너무 높게 잡고 만약에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다른 기종들과 또 우리보다 선진국의 국가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과연 그 어떤 가격 경쟁력의 이런적인 면에서 승부를 할 수 있겠느냐. 예. 또 만약에 또 해외 시장만을 바라보고 주로 이제 우리의 제품을 살 국가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진 국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뭐 단발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능을 되려 낮춰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공군의 성능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짜여 있는 로드맵이 만약에 현실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그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F5나 F4와 같이 이렇게 거의 30년이 넘은 이런 기종들을 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 북한의 그 수적 우위에 그 대항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런 낡은 기종들을 날리고 있고 우리 조종사들이 굉장히 매일같이 이렇게 좀 조심조심하면서 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1982년도에 그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싸울 때 그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영국이 전투력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용 가능한 해리어라는 전투기를 가져갔을 적에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던 전투기들에 비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미국이 결정적인 공대공 미사일을 좋은 걸 줌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거기에 싸워 이길 수 있는 F4 팬텀을 바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를 하느냐 하면 전투기는 과시용이기 이전에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력을 따지기 이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기여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운영이 편리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편하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는 항공기를 만든다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 그 여기 말씀하신 FA50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한 거. 이런 건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그것은 훌륭하게 그것도 FA50은 T50이라는 항공기를 예. 개조를 해서 무장을 추가를 해가지고 라이터급 전투기,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전투기로서 즉 공중에서는 보조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 네. 철학은 1970년대에 개발된 항공기 설계 개념입니다. 네. 그것이 그 당시 T50을 FA50으로 만들고자 했던 시절에는 충분히 통용이 될 수 있었던 아이디어인데 지금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71년도 인도 파키스탄 전쟁 때 이미 그런 항공기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요. 예. 지금 중동 전쟁에서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항공기는 훈련기로서 매우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되는 항공기들의 그 조종사들을 훈련할 때 예. 매우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기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그것을 차기 전투기의 연습용으로 만드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의견은 지금 단계에서 그 정도의 것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걸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양 의원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지금 시작 단계로는 일단 이것을 해서 점점 높여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건 주사위는 던져졌고, 뭐 사실상 이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사업자가 돼서 그냥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사실은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뭐 1개월 만에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좀 말이 많긴 한데 예. 사실은 지금 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 군용기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나 제작에서 멀어진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좀 이렇게 역량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곧 이 어떤 결정이 될 거라고 하고 이 정부의 프로세스에 태우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